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빠지면서 71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이상, 그리고 중국 증시는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이상 하락세 예상됩니다. 2100선 겨우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보이는데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나란히 1%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43,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회복합니다. 1.6% 이상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73,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고는 1% 이상 빠집니다. 118,000원대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장에서도 현대차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하락세인데요.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28% 하락하면서 36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셀트리온이 1% 이상 빠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지난해 3분기에 개시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이렇게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0.5% 빠지면서 이제 18만 원대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17만 9,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오늘 1.57%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도 1% 이상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빠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7거래 연속 순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위에 현대모비스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SK텔레콤 11위권까지 빠지면서 현대모비스 올라왔는데요. 오늘 4% 이상 하락합니다. 20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0.8%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5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11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47% 하락세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10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1.6%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는 오늘 5%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이 2% 넘는 하락세 예상입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3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가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S의 경우에는 6거래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3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하락장에서도 삼성 SDS 2%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1%대, 그리고 KB금융도 1%대, 삼성생명도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718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오늘도 다시 한번 눌리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7%의 하락세 65,0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CJ-ENM 0.26%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CJ-ENM 코스닥이 1% 이상 빠지는 상황에서도 나홀로 2%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2만 7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젠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3% 넘는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6만 1,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3%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전기차와 수소차 핵심 기술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72,000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3% 넘게 회복합니다. 56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 1% 어제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됩니다. 현재 74,8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었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어제 기대감과 함께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0위에서 9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현재 17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34,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눈에 들어옵니다. 네, 전일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인데요. 바닥권에서 일단 고개를 들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약 600억 정도로 전망이 되면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2017년에 수주한 아랍에미레이트 CFP 2조 9천억 원, 그리고 사우디 7,600억 원 공정 본격화 때문에 화공 매출 증가가 1분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에 더욱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이 최소 분기 영업이익 500억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회성 손실에 우려가 있는 사업장 문제 현장이 이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연초 2019년 수주 가이드로 6조 6천억 정도를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공 수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알제리 HMD 정유 10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건설사들 전반적으로 1분기 수주 성과가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이던스 초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더욱더 부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은 이집트의 PDH 9억 달러 상반기 예상되고 있고요. 사우디 마잔 가스에 대해서 27억 달러 상반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우즈벡 비료라든지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프로세싱 약 10억 달러가 하반기 등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수적인 수주 가이드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플랜트 기대감은 더욱더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파이프라인 경쟁 수준 이외에도 가시성이 높은 수익 계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결국 수주 역량이 이미 증명이 됐고 상반기 남은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최근 단기 저점 이후에 반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파악됩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5,500원 구간에 눌림목 구간 매수권 권고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2일에 주셨던 화승 엔터프라이즈 1.79% 그리고 3월 15일에 주셨던 SK텔레콤 1.6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11일에 주셨던 파트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 24% 넘었습니다. 네,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7일에 주셨던 사무개발 0.51% 그리고 22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디바이스 ENG 3.23% 그리고 MS 오토텍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15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9.4%, 네오팜은 1.8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8%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동기 정부의 수익률 탑 5입니다. 5위에는 파맵신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6% 넘었고요. 4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7% 넘겼습니다. 3위에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0% 가깝고요. 2위에는 신세계 INC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파트론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1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24% 이상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이용호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롯데 정보통신 올라와 있는데요. 6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8% 넘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인선 ENT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요. 수익률 21%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노바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35.75%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첨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36% 넘었고요. 1위에는 위즈빅 스튜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38%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 2월 22일에 신세계 INC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4% 이상 달성을 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계속 들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신세계 INC는 신세계 그룹의 이제 IT 성부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신세계 그룹도 일단은 디지털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보시면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우리 이마트 등 어떤 유통사업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인건비는 그동안에 보시면 5년 전 대비 44%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30%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룹 차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을 가속화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면은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서 저기 작년에 10월 말에 어피너티 그다음에 VR로부터 약 1조 원의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1일 날 신세계닷컴이 7천억의 증자를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 그룹 계열사 총 39개사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는 현재 아마 이마트가 아마 매년 1조 7천억에서 2조 정도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자 가격표 이마트 매장 약 3억 원, 에브리데이, 그다음에 백화점에서 추가 아마 설치 가능한 매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IBS, 지능형 건물 자동 제어 시스템 수주 확대 및 ITC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에 따라서 계속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영업 마진이 감소가 됐던 신세계 페이가 지금 계속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어제 현대 오토에버 상장이 되면서 현대그룹, 그다음에 삼성 SDS도 어제 또 신세계 INC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이런 여세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상승이 되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타치했지만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예상되면서 일단은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드 의견 주셨고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한 때는 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관들도 3거래 연속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의 경우에는 탑 A 중에서 7위를 현재 자리하고 계신데요. 위즈빅 스튜디오가 38% 이상의 수익률로 목표가 를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레오판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2주 정도 됐는데 현재 수익률 2% 가까워요. 뭐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팜은 이제 아토팜이랑 리얼베리오, 제로이드 등의 이제 브랜드를 소유한 더마 코스메틱 기업입니다. 이제 2016년에 이치한불이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중국 판매업업인은 네오팜 후저를 종속회사로 두은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꾸준히 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뭐 금액적으로는 작은 규모이나 뭐 현지 법인을 활용한 중국 지역 실적이 종전과 다른 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 리얼베리어의 중국 유통사 교체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에 지속적인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최근에 그 장의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도 좀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한번 보합선까지 일단 도전하다가 다시 밀렸는데 오늘 또 아침에 보면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아마존에 납품한 D램 자체가 지금 불량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회사로서는 어떤 피해액이 규모 자체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오늘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요새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올 초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어떤 지수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가격보다 좀 많이 조금 조정받는 양상이 있는데 사실 보면 오늘이 이제 3월 말 아마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4월 5일 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에 보면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이미 암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도 있지만 또 오히려 이게 바닥을 탈피하는 기회가 되는 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전에 지금 뭐 지수 자체는 하락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후에도 일단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그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에서 삼성전자 계속 순매수를 보이기 때문에 비록 주가 자체는 하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 또 이렇게 상승으로 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장 전략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동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사실 종목이 좀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SK하이닉스는 뭐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지금 용인의 클러스터 구축도 하고 네. 설비 투자를 하는 거 봐서는 사실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걸 예상이 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하이닉스 자체는 그래도 좋게 보는데 네. 문제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선물이나 옵션 파상이 연관되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전자의 추이, 우리 시가총액 1위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은 또 수익 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가치성이 높은데요. 네.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종목별로 실적 예상치로 이제 차별화가 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 등으로 좀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주식 시장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한다거나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군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행보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좀 정책이 새로운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며칠 전에 뭐 로봇 관련주, 뭐 자율주행, 이번 주에는 환경 정책, 이렇듯이 좀 지속적으로 정책 수혜주가 좀 상반기나 이제 이런 때는 좀 세게 터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정책 관련 수혜주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매매 포인트로 좀 활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 팀장님께서 정책 관련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뛰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어제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으로 좀 6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슈가 좀 부각되었을 때 좀 저출산 관련주를 좀 단계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꼬리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출산 관련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령 메디앙스랑 이제 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제 두 종목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인 만큼 단기성 매매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무님께도 오늘 관심 섹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은 5G가 우리 4월 초에 이제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통신주도 일단 3사는 뭐 SK텔레콤이라든가 LG주플러스, KT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1군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장비라 이런 종목들 2군에 있거든요. 장비 납품들에서 기지국, 뭐 안테나 관련된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TCK 이런 종목들이 5G 관련주에서 이런 부품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3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140선 행보하던 코스피는 211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1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또 문제는요.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139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측은 중국이 자유무역 지구에서 미국 등 해외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국 보안을 이유로 개방에 반대해오던 영역이지만 이번에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중국 측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심도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영향 어떻게 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1% 이상 상승하면서 73,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2% 이상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4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좀 빠집니다. 1% 이상 빠지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0.84% 상승하면서 12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1%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현재 0.83% 이상 상승하고 있고 LG 생활건강도 1.5% 강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움직임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그래도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45% 상승하면서 213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4% 이상 상승하면서 724포인트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강한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67%,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1.7%의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신라젠 현재 0.8%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3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9,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1%대 강세, HLB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89,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펄어비스는 조금씩 조정 들어오는데 1.5% 빠집니다. 16만 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롱티슈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5,0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문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 되겠습니다. 우리 넷마블에 대해서는 게임은 전부 다 해보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국내 최초 게임 포털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4년에는 이제 CJ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CJ 인터넷으로 상호를 변경했었습니다. PC게임 히트작인 서든 어택, 마구마구 등을 서비스했으며 2011년에는 CJ ENM으로 통합 합병된 뒤에는 다 함께 차차차, 몬스터 길들이기, 모드의 마블 같은 모바일 히트작을 출시했습니다. 2014년에는 CJ 그룹에서 분리 독립돼서 CJ 넷마블과 CJ 게임즈의 합병을 통해서 넷마블 게임즈로 재출범했죠. 그러면서 레이븐, 이데아, 세븐나이츠, 리니드 투 레볼루션 등의 모바일 게임 히트시키면서 2017년 5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재무비율은 12개월 선행표는 30.19, PBR은 2.28, 부채 비율은 16%, 유보율은 무려 53,000% 되는 이런 재무지표가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은 15%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7%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를 했는데 이는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와 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회사가 공모 당시에 주가가 15만 7천 원인데 지금 주가가 그 이하에서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넷마블의 실적 가능성이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작년 12월에 출시한 불소 레볼루션의 매출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입니다. 2분기에는 BTS 월드, A3 스틸 얼라이브, 세븐 나이츠 2 등 기대작 출시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증가가 아마 1분기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정비 증가는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적 개선은 레볼루션, 불소 레븐 실적이 5분기 반영되는 올 1분기부터 확인이 될 것이며 신작이 다수 출시되는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올해 신작 라인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는 풍부한 어떤 라인업을 보유하기 때문인데 1분기에는 요괴 워치, 메달 워즈의 일본 출시와 7개의 대제, 한국, 일본, 그다음에 킹 오브 화이터스가 한국에서 사전 예약이 예정돼 있으며 이 두 게임이 출시는 2분기 초에 아마 예정돼 있습니다. 2분기에는 BTS 월드, A3 스틸 얼라이브,
세븐 나이츠 2가 출시될 예정인데 1분기에 예정했던 BTS 월드 출시가 완성도 강화를 위해서 2분기로 연기되었는데 그 사이에 글로벌 인지도는 더욱더 상승했습니다. 육성 게임의 특성상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 성공 기대감이 높습니다. 세븐 나이츠 2도 전작의 성공만큼 흥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넥슨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넥슨 인수를 추진 중인데 인수 방식에 대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10조 원에 달하는 어떤 딜 규모를 봤을 때는 MBK 파트너스, 텐센트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넥슨의 인수 성공 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아직 중국의 판호 발급 이런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 2018년에 중국 매출 비중이 넥슨이 50.4%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경험과 강점을 보유에 있어서 인수 시에는 리니지2 레볼루션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넷마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넥슨은 검증된 IP를 다수 보유가 있고 PC 게임 매출 비중도 작년 기준 78.4%에 달하기 때문에 인수에는 PC에서 성공한 넥슨 IP를 모바일에서 출시한다면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실 보면은 오늘 넷마블이 주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정강 변경권이 들어가 있는데 DL 발행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 배정을 통한 어떤 자금 유입을 이미 한 주총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어떤 길을 털어내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국발 규제가 많은데 중국에 이제 뭐 내자 판호, 외자 판호가 있는데 사실 내자 판호는 내상 게임 출시 허가죠. 그다음에 외자 판호는 이제 외국산 게임 출시 허가인데 지금 보면 작년 12월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자 판호는 발급되고 이제 외자 판호는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내자 판호의 어떤 허가를 내주면서 외자 판호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외자 판호 발급 시에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국 진출이 가능해지는 바 국내에서 흥행성이 입증된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마블은 중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넥슨 인수에 성공할 경우에 판호 발급 재개 이후 출시될 게임에 대해서도 성공 가능성이 어느 업체보다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서 이쪽 업종들 자체가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런 조정 시점 자체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제가 JYP 엔터를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소속 연예인, 가수, 배우의 엔터테인먼트 활동, 음악의 제작 및 판매, MD 등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소속 가수로는 트와이스, 2PM, 수지, 박진영, 백예린, 백어연, 최근에 있지도 또 있죠. 그다음 배우로는 김지민, 송하인, 유명 배우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퍼가 26.6, PBR은 7.57, 부채 비율은 24.5%, 유보율은 67.4%로서 비교적 양호한 재무지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4분기에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죠.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363억,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99억 원으로서 시장 컨센서스도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 부문의 연간 실적은 콘서트 부문의 매출액이 소속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 본격화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160억 원을 기록했고 팬덤 확대에 따른 음반 판매 호조 및 음원 매출 확대 등으로 사업 부문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44% 증가한 49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더라도 한류 열풍의 핵심 지역이자 현지 아티스트 인정받고 있는 트와이스의 주 활동 국가인 일본이 약 32%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화권도 전년 동기 대비 10%, 기타 해외 지역도 44%나 증가함으로써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팝을 비주류로 인식한 전 세계 주요 지역까지 흥행이 확산 및
동사 속 아티스 글로벌 인지도 확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는 매니지먼트 본업에 비교적 충실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지 대비로 확실해진 기업 역량으로서 글로벌 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저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지난 2월 데뷔한 신인그룹 있지를 통해서 동사만의 차별화된 사업 역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명가로 불리는 동사에서 트와이스 위에 선보인 있지는 기존의 그룹과는 차별화된 컨셉과 음악적 장르로서 국내 음악방송 8관왕, 데뷔 걸그룹 24시간 유튜브 조회수 1위 등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3위를 기록해서 글로벌 활동 확대에 따른 인지도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사는 소니 뮤직 산하의 오차드와 음원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동사의 글로벌 음원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 소니 뮤직과의 협력을 통해서 2020년 하반기 일본 현지화 걸그룹 데이를 목표로 캐스팅 및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기획력이 결합된 중국의 보이스토리, 일본의 니즈 프로젝트 등 글로벌로 도약하는 현지화 전략이 기대되는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좀 생소한 건데 제가 오늘 이거 ELW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삼성전자 콜 ELW인데 이게 코드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 그래서 종목 코드가 52DJ5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 코드가 중요한 거냐면 ELW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행사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종목이라든가 거래량 그리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생소한 어떤 분야라 제가 추천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제작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새로운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코너도 좋다 해서 제가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ELW는 무엇이냐? 영어로 얘기하면은 에코트 링크드 워런트라 했는데 옵션의 일종으로서 주식이나 주가지 변동과 연계해서 미리 정해지는 방법에 따라 만기 시 주권의 매매 또는 현금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입니다. 물론 만기 전이라도 매매는 항상 일어날 수 있고요. 크게는 이제 종목 ELW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지 선물을 추정하는 코스피 200 ELW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W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레버리지 효과인데 사실 삼성전자 보면은 지금 44,500원인데 ELW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한 주당 5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우리 기존의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한 6배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물론 이게 옵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때요? 시간같이 시간이 갈수록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 종목 자체는 만기가 6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 2달, 석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만기일이 올해 6월 13일 행사 가격이 44,100원, 현재가가 지금 이제 50원인데요. 사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행사 가격이 43,100원이면은 6월 13일까지 삼성전자가 43,100원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남는 장사가 되는데 물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늘 50원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전환율이라고 해서 2%이기 때문에 5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4,100원에서 오늘 50원에 50배를 곱하 2,500원. 그러면 약 한 46,600원이 삼성전자가 6월 13일까지 그 이상으로 가면 이거는 반드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5만 원, 48,000원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오늘 현재 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 2월만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가 9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90원에서 40원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ELW 주가 가치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만 잘하면 충분히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ELW에 대해서
뭐 저도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뭐 지금 책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 ELW의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행사가가 44,100원인데 지금 50원인데 만약에 46,600원이 만약에 한번 장중이라도 돌파해서 간다면은 수익이 굉장히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0원인데 만약에 목표가인 100원을 간다면 100% 수익이 충분히 6월까지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00원, 손절가는 4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동사는 특수 전원장치 공급 업체이고요. 이제 일반 상용 전원을 특수 목적의 기기 혹은 설비에 맞게 전원을 이제 변환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전동차 실적의 가파른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현대로템에 이어서 전동차 제작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업체로 이제 전동차 제작의 60%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전동차 시장 과점화에 따른 안정적 실적 성장이 가능한 전망으로 보여지고 국내 전동차 시장은 매년 1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후 자동차 이제 또 교체 시장이 전동차의 좀 교체 주기가 35년에서 좀 2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매년 5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전동차 시장도 이렇게 되면 매년 5천억 규모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용 수주 잔고 약 4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올해 최소 700억 정도 이상이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고 향후 매년 1,0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핵 융합 발전과 플라즈마 전원 분야에서도 각각 연간 150억 원 정도 수준의 안정적 매출이 시현되고 있고 그의 자회사 다원메닥스의 의료용 이제 방사관 가속기, OLED 중차 장비 뭐 이런 신규 아이템을 동사 이제 사업 영역 확장에 가능성에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주된 전동차 물량만 4,800억 정도 수준으로 올해 약 1,06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규 수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전동차 부분에서만 40% 정도씩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들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동사가 신규 사업으로 준비 중인 게 이제 방사성 폐기물 이제 처리 설비랑 OLED 종착 장비, 의료용 가속기 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사업이 방사성 폐기물 설비 사업입니다. 이제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동사의 처리 설비는 플라즈마 전자 유도나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방사성 폐기물 부피를 이제 3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원전 12기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점은 동사에게 좀 1조 2천억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처리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동사가 좀 유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수주가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원시스가 특수전원장치 전문 업체로 현대로템에 이어서 전동차 제작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동차 수주 증가로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OLED 종착 장비 등 신규 아이템 추가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 15,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야스입니다. 동사는 대형 패널용 종착 시스템과 대형 중소형 패널용 증발원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LG 디스플레이의 BOE를 이제 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좀 전 세계 유일하게 좀 양산용 대면적 증착 시스템을 공급해온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LG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 지원으로 인해서 좀 지난해 야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올해부터 LG 디스플레이의 적극적인 투자가 좀 예상이 되고 BOE 또한 투자 집행이 좀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종착 시스템이나 증발원 모두 큰 폭의 수주 모멘텀이 이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드렸습니다. 이제 좀 4분기에 증착기나 증발원 신규 수주가 없었지만 이제 1분기 말에서 2분기 좀 LG 디스플레이의 P10 공장 이제 10.5세대의 OLED 라인에 대한 정식 PO가 나와 좀 매출로 인식될 전망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좀 기말 배당 주당 500원을 좀 이제 결성했고 이제 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BOE와 CSOT의 이제 대형 OLED 패널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의 2020년 대형 OLED 추가 투자 계획과 중국향 중소형 OLED 증발원 수주 지속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OLED 시장이 확대될수록 야스의 OLED 장비 기술력의 재평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LG 디스플레이와 10.5세대 종착 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증을 좀 작년 말에 완료하였는데요. 상반기 중 LOI 체결 이후 정식 수주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기존 LCD 라인의 OLED 이제 전환 투자는 시장의 예상보다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만
광저우의 추가 라인 증설 계획이 발표된 만큼 OLED 종착 시스템 수주 모멘텀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스는 작년 BOE의 6세대 OLED 공장의 증발원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최근 LOI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돼서 수주 확정이 좀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BOE는 신규 BCB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도 캐논 토기사의 증착기를 좀 이제 사용하고 있고 야스의 증발을 사용해 BOE양 추가 수주가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사가 3월 7일에 공시한 이제 189억 원에 좀 달하는 LG 디스플레이양 수주 또한 이제 E6 PH3양 이제 증발원으로 파악돼서 국내 중소형 OLED 투자에 대한 수혜 역시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마찬가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25,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화일약품인데요. 이제 화일약품은 이제 원료 의약품, 완제 의약품, 기능성 식품 원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1974년에 창립을 했고요. 이제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50년 가까운 좀 업력의 중견 기업으로 이제 신약 개발 전문 기업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계열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부분 중 이제 원료 의약품 부문이 매출액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완제 의약품 부분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생산이 가능한 전용 공장을 기반으로 자사 제품과 함께 제약회사 수탁 제조 생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의 시각적 의약품 이제 신고 제도 DMF의 지금 등록 및 허가가 필수적으로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생산 기술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매출이나 수익성이 장점으로 꼽히는 사업입니다. 이제 동사의 원료 의약품 부분이 매력적인 이유가 이제 또 제조나 생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변화에 수혜가 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작년 정부가 국민들의 치매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상황인데 동사는 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이제 리바스티그민을 국내 최초로 합성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리바스티그민과 도네페질을 이제 국내 주요 제약사에 공급 중입니다. 작년 10월 이제 또 염산 메타민의 DMF 등록까지 완료되어 매출까지 개시되고 있고요.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른 의약품 사용 증가는 이제 치매 치료제 완료 의약품을 공급 중인 동사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원료 공급 증대로 인해서 이렇게 수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국내 개발 이제 신약까지도 개발했는데 이제 아셀릭스라는 이제 관절염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셀릭스의 원료인 이제 콜라폭시브의 제조 및 공급권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키나 중동, 북아프리카, 브라질 등 이제 아셀렉스의 수출 증대는 동사의 원료 생산 증대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수출 역시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동사는 이제 2017년 천식치료제 원료 의약품 이제 몬테루카스에 대한 일본 이제 PMDA의 이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 승인을 획득했고요. 일본도 역시 중견제약소나 좀 니폰 조끼제약 같은데 이제 또 공급 중이고 이제 기존 일본 시장의 경쟁 이제 API 제품 대비 가격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례처 확대가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좀 지속되고 있고요. 완제 의약품 대비 원료 의약품 시장 규모는 작지만 이제 수출 시장은 이제 또 원료 의약품 수출 비중이 33% 정도 달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일본 시장인 것을 좀 판단하게 된다면 동사의 일본 시장 공략은 매우 좀 적절하고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좋은 시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마찬가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어제 상장을 했고 오늘 상장 이틀째인데요. 어제 급등세 보이면서
고가의 2배 버금가는 가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동기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모주라는 건 요새 이제 스릴이 만점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제가 공모주를 계속 말씀드리면은 상장 첫날이나 이튿날 그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 일단은 매도하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추이를 보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00% 매도보다는 한 70% 정도를 매도를 하서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이 종목은 공모가가 48,000원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94,500원까지 갔다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사실 보면 이런 어떤 급등주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가 중요해요. 10시. 그래서 지금 보면 고점이 94,500원이고 시초가가 92,200원인데 만약에 10시까지 만약에 이런 92,5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표를 봐서는 오늘 이 종목을 보면 어제 그 분봉을 보면은요 한 86,000원 선이 어때 30분 봉에서 10분 봉에서 보면은 어제 꼬리가 달렸거든요. 장 막판에서 제가 볼 때는 차트상으로는 86,000원이 일단은 이탈하는 시점에는 매도를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수급을 봤을 때 어제 보면 이제 기타 법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이 뭐냐면 이 회사 관련 회사들이 그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직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장중에 보시다가 기타 법인이 그래도 매수자가 들어오면 홀딩을 하고 만약 기타 법인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주가라는 게 이런 주가가 고점에서 이런 기타 법인들이 매도가 나면 일단은 매도하는 게 우선인데 그 이유는 기타 법인이 그 회사랑 관련된 회사 정보를 좀 그래도 아는 회사들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시점 기타 법인이 매수냐 매도냐 그다음에 어제 얘기한 10분봉에서 꼬리인 86,000원을 하회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10시쯤에 오늘 고점 94,000원을 돌파하면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J네트웍스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정상화되면서 저평가 해소 전망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 이상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용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AJ네트웍스 영업이익 정상화에 따른 저평가에서의 장 초반 좀 강세였는데요. 좀 장 초반에 다시 좀 많이 매물이 좀 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AJ네트웍스가 이제 매각 자금의 용처가 좀 불분명한 이유로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증권사 보고서들이 나와서 지금 장 초반에 좀 강세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하는 그 업무 자체가 이제 뭐 사무 자동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어제 저도 확인했었고, 근데 지금 복합 뭐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이제 실적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좀 뭐 공기청정기 렌탈 같은 부분도 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전장에 좀 강세였던 만큼 현재가에 이제 좀 뭐 들어가시는 것보다 한 4,000원, 500원대 정도에서 매물이 좀 안착이 했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MIT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3월 14일에 추천을 해주신 어보브 반도체가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20% 이상 기록을 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보브 반도체는 그 이제 추천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 추세를 전환을 하면서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제자 이제 최고점을 이제 갱신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에 소폭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를 굉장히 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강화적인 부분들을 통해 세계 시장을 좀 그 공략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부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3위 THK입니다. 예, 이 3위 THK는 이제 산업 설비 자동화, 반도체 제조 및 이제 시험 장비, 그리고 그 정밀 의료기기 관련된 필수 부품인
LM 시스템과 이제 메카트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메카트로닉스 즉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한 해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올해 1월 초반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저점을 찍다가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조정을 받다가 1월에 추세 전환이 되었는데 그 추세 전환이 됐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수술 로봇 시장이 앞으로도 이제 커질 전망이 이제 나오면서 과거에 이 삼익THK가 이제 그 삼성전자와도 다관절 로봇 공동 개발인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추세 흐름을 이뤄졌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LM 가이드 전용 공장 신축에 이제 357억 정도 투자 소식을 통해서 캐파를 지금 현재 늘리고 있고요. 이게 바로 그 2020년 7월 완공 예정인데 이제 완공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매출적인 부분들에서 증가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15조 원 규모 이제 로봇 산업을 이제 육성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바로 2023년까지 매출액 한 1,000억 원 이상 그 로봇 전문 기업을 20개 육성하겠다고 그 정부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도 이제 그 로봇 그 관련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연계가 되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정부 정책 중에 스마트 팩토리 부분도 이제 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상 이제 로봇 산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충분히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세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작년 1년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매수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기관 매수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영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2% 상승하면서요. 다시 2130선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130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시작이 고점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1% 이상 하락하면서 4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7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강세 보입니다. 1.67%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121,500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모터쇼에서 신형 소나타의 새로운 라인업인 이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모델을 처음 선보인 바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이 빨간불 켜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 0.4% 상승하면서 36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움직임 없고요. LG생활건강 여전히 7위권 지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의 강세로 흘러갑니다. 다만 포스코가 오늘 좀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여전히 10위권에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0.7%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0.07% 상승하면서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고점입니다. 724선까지 올랐다고 해요. 718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은 26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현재
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다만 개인이 5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케미컬 제외하고는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2%대 강세 보였던 CJ E&M 오늘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다시 23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CJ E&M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지만 실적 방어력은 탁월하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 선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제는 오늘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만 3천 원대까지 다시 올랐고 바이로메드가 1%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2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컬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빠지고요. 여전히 6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5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는 1% 이상 상승하면서 55만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7B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8위부터 10위까지가 좀 빠지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8만 8천 원대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과 함께 어제 7% 이상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 빠집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1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롱티슈진 1% 이상 하락세 이어갑니다.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3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장중에 연중 최고치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1139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0.2% 상승하면서 113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월 28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 주신 CJN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25%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N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분자 진다 시장에 있어서 어떤 리더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진단 시장 자체가 이제 다양하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CJ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 속에 어떤 이물질 침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이런 이런 물질을 통해 갖고 체외에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DNA가 어떻게 돼 있고 RNA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유전자 정보를 파악해서 질병의 유무를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이제 고객사가 이제 골고루 잘 퍼져 있는 게 이 회사에서는 이제 가장 큰 강점이죠. 이제 한 944개의 고객사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 체외 진단 시장 부분에서 매년 한 15% 정도 이상씩 매년 그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영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아주 잘 난다는 거죠. 한 129억 정도를 올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0억 정도를 낸다 하면은 그동안 꾸준하게 이 회사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 기회에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주가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대까지는 한번 큰 흐름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장기적인 흐름 추세에서의 주가의 매매 전략을 취해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단기 이제 물량권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물량을 소화하면은 한 단계 또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반도체에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D램에 편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쪽으로서 한번 선두를 잘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설계 전문 회사, 그러니까 칩리스 회사라고 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제 가장적으로 이제 팹리스나 이런 회사가 이제 TSMC라고 대만 회사죠. 여기에 이 회사가 뭐 전 세계 50% 이상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공식 협력사로도 돼 있고요. 회사 이제 재무 구조를 보면은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잘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원인은
SK 하이닉스의 그 낸드라든가 낸드의 그 컨트롤러 IC의 이런 부분에 호조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실적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SSD 이런 걸 많이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올해에는 이제 컨트롤러 IC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의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이제 일조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는 이제 많이 올랐죠. 한 7, 8천 원이었던 게 이제 18,000원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단기적으로 상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과거에 그 2015년도에 고점이 22,500원이었었거든요. 거의 그 근처에 왔기 때문에 쌍봉을 형성하고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단계 그것을 뚫고 갈 것이냐,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판단이 이제 중요한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적,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적자가 났었지만 매출액이 그때보다 대여섯 배 증가되고 이익도 뭐 몇십 프로 이렇게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이상 증가됐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과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게 당연지사기 때문에 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정중 저점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 고점을 뚫는 한 25,00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중국 쪽에서는 진전된 제안을 미국 측에 이제 한 곳으로 전해줬고, 중국에서는 이제 또 다시 미국의 욕구를 좀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고, 다른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하지만 시장으로서는 지금 큰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채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락을 시킬 만한 악재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각국들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상태로 보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추가적인 관세 부과도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락도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상관없이 이제 진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작년 무역 협상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올해 이제 목표 성장치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이제 전인대 회의 이후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속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가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에서 할 수 있듯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이제 추후에 앞으로 더 할 것으로 보여서 작년 같은 이제 급락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 무역 협상의 결과 상관없이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의 수출이 많고 미국과 연관된 정치적인 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국내 증시가 먼저 상승을 하는 부분들도 어렵고, 지금 어느 업종이나 할 수 없듯이 실적이 좋은 업종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반적으로 지금 암울한 상태라서 경기 민감주와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접근은 굉장히 보수적인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급락 시장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박스권 장세로 생각하고 조금은 짧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실적 시즌과 함께 이제 3월에 상패 시즌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확산을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나 대형주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이제 단기로서나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 수혜주인 뭐 환경설비나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같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쪽들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KM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꼽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클린룸 건설에 이용되는 소모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업종으로는 현재 이제
업황상으로는 현재 미국 회사와 양분하고 있을 정도로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제 독점 생산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을 이제 많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테마주로서 이제 미세먼지 심각함과 함께 생산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중소형 플렉스블 OLED 시장 확대가 이제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도 성장이 눈에 띄지만 재작년부터 해서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레 교체 수요가 독점을 하고 있는 KM 입장에서는 수요로서 공급을 해주는 업체로서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청정 소모품 전문 기업의 이미지가 조금 가능한데요. 산업용이나 의료용이나 소모품까지 이제 다양한 산업과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까지 미국에 이제 양분하고 있는 시장 자체를 조금은 넓히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감염성 바이러스 등의 출혈 빈도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심각함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확률이 좀 높고 있고 그리고 관련주들의 매출과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급증한 업체들이 마스크 업체나 공기청정기, 그다음 매출이 이제 급증을 했고요. 정책적으로는 이제 환경 정화 설비나 그다음에 수소차, 신재생에너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당분간은 미세먼지와 황사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에 조금 줄을 이룰 수 있어서 KM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 작년에 무난한 실적을 보이던 KM의 실적이 작년 가을부터 미세먼지가 확실히 좀 심해지면서 4분기 실적이 마스크 매출 급증이 나타났고 올해 1분기의 매출은 작년의 매출액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차트로는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단기로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처럼 조금 높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근 고점이죠. 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에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이제 위닉스라든지 이제 대유위니아 같은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다른 쪽 국제약품도 그렇고 다른 쪽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숨겨진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조정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는 1,7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고점 자체는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13,000원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처음 고점 돌파를 했었던 9,000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 주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